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안전벨트 오마이 주식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영이고요. 자, 코스피 5천, 6천을 향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에서 주식은 왜 안 해라는 질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주식 계좌 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시장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요.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또 어떤 기업과 동행하는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숫자보다 흐름을, 소문보다는 저희 근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마이 주식과 함께 관심은 공부로 또 공부는 기분 좋은 수익으로 하나씩 풀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생방송 오마이 주식, 주식시장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업과 주식과 관련한 각종 특급 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시장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알차게 한번 준비해봤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마이 주식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기상도에서 국내 증시 날씨 전해드릴 최인정입니다. 증시 날씨부터 살펴보시죠. 금요일인 오늘 코스피가 역사적인 4,800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달려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강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으로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시황 키워드도 짚어보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10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전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었죠. 어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의 배경 중 하나는 불안한 환율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오름세를 보이면서 1,500선을 자꾸 넘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까지 낮춰서 원화의 매력을 더욱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게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의 큰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짚어보시죠. 10거래일 연속 상승이었는데요. 2026년 새해부터 앞으로 달리기만 하는 코스피입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 그리고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무려 11거래일 연속 랠리입니다. 요즘 장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죠. 오전장에선 약하더라도 오후장에서는 반드시 상승으로 끝을 내는 코스피입니다. 어제는 4,797이라는 숫자를 터치했고요. 4,800선 문턱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또 4,84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5,000피, 이제는 정말 시간 문제다라는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코스피 최고점 랠리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기대도 되고 또 이 시장을 놓치지 않고 잘 이용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드는 시점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우리 시장, 그 엔진이 될 섹터는 어디일까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섹터 꼽아서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입니다. TSMC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죠. TSMC 실적은 반도체 바로미터가 되는 지표인데요. 결과를 살펴보면 이 TSMC가 시장의 눈높이를 훌쩍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3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실적에 오늘 삼성전자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은 15만 원을 터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분 좋은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차트를 함께 보시면 정말 매일같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오를지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일 것 같은데요. 이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제시한 만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아직도 상승으로의 실탄을 넉넉히 보유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 봐도 될지, 어떤 전략이 현명할지 모두가 고민이 깊어지는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보시죠. 올해 들어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조선입니다. 조선주 투자 포인트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작년엔 주춤했던 선박 수주에도 조선 3사는 자신들의 체력으로 수주 목표를 8%나 넘겨내면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선박 수주 자체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점이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원유 운반선의 노후도 진행되고 있어서 교체 수요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 3척으로 새해 첫 수주에 성공했고 그 규모는 5,722억 원입니다. 차트도 함께 봐볼까요? 새해 시작과 함께 매일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조선에 대한 따끈따끈한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서 시작이 어려우신 분들, 또 함께 이 시장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 이상원 가이드의 현명한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시기상도였습니다. 네, 금리 동결 이야기부터 반도체와 또 조선주까지 저희 최인정 캐스터와 함께 증시 기상도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함께 오늘 코스피는요, 4,800선 돌파 성공을 해줬는데요. 자, 11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막길 걷고 있죠. 그럼에도 내 계좌에는 파란불만 들어와 있다면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보물지도 바로 저희 오마이 주식에서 만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6년을 함께하는 오늘의 보물지도 궁금하시죠? 바로 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주목해야 할 기업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꼭 챙겨가셔야 할 알짜 꿀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희 화면 하단을 보시면 QR코드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이쪽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모든 정보가 바로 제공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낌없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여행 시작하기 전에 든든하게 챙겨가시고 오늘의 수익 여행도 즐겁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책임져줄 오늘의 투자 가이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가 어려울수록 옆에 든든한 가이드가 정말 필요하죠. 함께하면 든든한 이상원 가이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여행 가이드 이상원입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면서 코스피가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11거래일 연속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5,000피를 목 앞에 두고 있다 보니 너도 나도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시작을 하셨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투자를 안 해?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막상 시작하려다 보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내가 이제 이 투자를 시작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혹은 내가 지금 남들처럼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뭔가 나는 증시와는 반대로 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여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요. 물론 오르면 기분은 더 좋지만 코스피 지수가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쯤이면 조금 쉬어가도 하락해도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또 오르더라고요. 무려 11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랠리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상원 가이드, 오늘 시장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오늘 시장의 포인트는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조선이나 로봇 등 순환매가 좀 강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증시가 너무 탄력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승은 분명히 할 것인데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만한 재료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만 보이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확실한 상승이 이어지기 전까지는 오늘 같은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 시장을 포함해서 다음 주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까지의 시장이 왜 올랐는지를 좀 간단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2025년도부터 상승이 시작된 현재 증시인데 왜 올랐는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죠. AI로부터 시작된 수혜가 반도체로 이어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이 사이클이 호황기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 구조적으로 이 변경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혜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실적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크겠죠.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 사실 금리 인하와 증시와 무슨 상관인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를 얘기를 드리면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맡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에 따라 우리가 이자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내 자산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대체 투자가 사실상 예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의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예금과 적금 들 필요가 없겠죠.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수혜가 주식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도부터 꾸준하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정부의 강력한 증시 밸류업 정책이 부각이 되었고 전통 산업이자 금융업종들에 대한 수급들이 몰리게 되면서 증시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만 들어보니 시장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은행에 대한 예금에 대한 예금 금액, 예탁금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이 27조가 급감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최근 이 은행에서 나온 예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걸 보니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90조를 돌파를 했다. 이 예탁금으로 지금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예탁금이라는 것은 매수 대기 자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증시가 좋은 건 알아. 뭔가를 사야 될 것 같아. 하지만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는 대기 자금을 예탁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탁금 최대 규모가 지금 90조에 이르렀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 최근 들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매수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모두가 수익일까요? 예영 MC? 어떨 것 같나요?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렵잖아요. 지금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다 했을 때 모든 네. 사람들이 수익을 본다면 사실 굉장히 행복한 증시의 투자잖아요. 네. 근데 막상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 현재 이 수익률 과정들을 보니까 무려 50%가 넘게 손실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네요, 그러면. 네. 오. 막상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은 손실을 보고 있고 나는 수익을 보고 있거나 네. 나는 손실을 보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은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내가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오늘 계속 꾸준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